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약사가 폭망하고 있는 이유인데,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약사가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업계 돌아가는 거 다 알지는 못하고, 이거 알고 싶어서 무리해서 이번에 개국을 하긴 합니다. 우선 약사도 다 같은 약사가 아닙니다. 이미 자리 잡은 약사가 있고, 근무 약사들 중에는 권리금 많이 주고 개국할 수 있는 약사도 있고, 그냥 보통인 평범한 약사들도 있어요. 약사가 폭망하고 있어도 자리 잡은 약사들의 위치는 엄청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AI 시대에 약사가 없어질까요? AI 시대를 생각해보면 AI가 있고 로봇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로자를 대체할 거예요. AI는 지식 근로자를 대체하고 로봇은 노동 근로자를 대체하게 됩니다. 약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의사나 약사는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AI 시대에 기업들이 사라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사라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약사의 전망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예상할 때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n분의 파이만 생각하면 됩니다. n은 약사 수가 되고 파이는 조제료가 있고 일반 의약품 판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판매가 있을 거예요. 일본처럼 온갖 생활용품도 팔 수 있을 거고. 먼저 약사 수를 보면 약사가 빠르게 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약대 증원입니다. 작년에 새로 배출된 약사 수는 2,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약사 수가 7만에서 8만 정도라고 하는데 약사는 70대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만에서 11만 정도의 포화가 될 거예요. 피트로 약대 인원을 뽑을 때 약사수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회였으니까 최소 40년은 포화되지 않고 계속 증가할 거예요. 병원의 의존적인 약국의 현 상황에서는 의사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수를 보건의료 인력 실태 보고서로 확인해 보면 2020년 기준으로 40대까지는 거의 포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10년, 20년 이내에 진료 가능한 의사 수는 포화가 될 거예요. 의사 수가 먼저 포화된다는 것은 약국의 신규 개설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건물은 새로 지어지고 병원 자리는 새로 생기겠지만 신규 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자리 잡았던 병원을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기존 자리 잡은 약국의 처방 건수가 점점 줄어들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병원, 약국의 신규 건물 분양 상황을 보면 병원 몇 개가 들어오든 약국은 독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처방이 잘 나오는 메인과 병원들이랑 약국 수가 1대1 정도를 유지했다면 좋은 자리 건물에 병원 5개, 약국이 1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사 4명에게는 약국 자리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자리 잡은 약국이 있어도 독점 권한이 없으면 여포실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올 거고 처방 조제료의 20에서 30%를 나눠 갖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이민을 받지 않는 이상 전체 파이는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파이는 일반 의약품이 있는데 최근에 창고형이다 마트형이다 말이 많은데 예전에 누군가 댓글로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창고형과 마트형은 약가를 낮추고 마진을 낮추는 과정에서 마진을 낮추다 보니 인건비부터 줄이려고 합니다. 싼 가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줄이 엄청 길어지고 운영해 보니 마진이 너무 안 나오니까 미끼로 유명한 제품 몇 개만 싸게 올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약사 수를 제일 먼저 줄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트형 약국이라고 하는데 새벽 1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약사는 1명에서 2명 정도 있고 계산 직원을 2을 씁니다. 여기서 약사법 위반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마트형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젊은 남자 약사 한 명 있고 계산하는 여직원 둘이 있는데 신나서 깔깔대며 큰 소리로 웃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약사러 온 어떤 분이 시끄럽다고 한마디 하니까 약사가 좀 뻘쭘했는지 조제실로 사라졌어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계산을 원했고 약사의 관리 없이 계산이 계속 이뤄졌습니다. 약사법 위반이에요. 동영상 찍고 신고하면 됩니다. 10명이 가서 10명이 다 신고했으면 영업 정지될 각이에요.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데 안 먹힌다는 판례는 내용에 있는 링크를 통해 기사를 확인해 보세요. 최소한 약사가 직원을 향해 이거 결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거나 직원이 약사에게 물어보는 말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많은 상권으로 이상한 자본이 흘러들어왔는지 약국이 크게 생기고 있는데 여기 가보면 심각합니다. 직원이 10명 넘게 있는데 약사들은 카운터에서 나오질 않아요. 젊은 약사들만 카운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포맷은 경험이 많은 약사들만 알고 있는 노하우 같은데 약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종로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운터에 왜 약사들만 그렇게 줄줄이 다 있는지. 이 젊은 약사들은 밖에 거의 나오지도 않고 외국인들이다 보니 여드름용 크림류, 의약품을 많이 사갑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외국어로 약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다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약사가 결제하고 있는 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약사회에서 면대로 의심되는 약국들은 세무조사하라고 계속 말하면 됩니다. 뭐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이 어디에서 흘러 들어오고 어디로 흘러나갔는지만 확인하면 면대 여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심평원 청구하는 면대 약국의 면허건 약사들은 그런 약국이 면대라는 게 밝혀지면 그냥 인생 망한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왜 굳이 면허 걸고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큰 약국이 면대 약국이라는 것을 밝히려는 약사들이 너무 많고 직원 고용하는 글을 보면 면대인지 아닌지 답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은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판매인데 대형 약국이 약사한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약사법을 어기면서 자격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 나쁜 거지. 신규 약국 자리도 없고 약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전체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국도 결국엔 대형화되긴 해야 합니다. 올리브영을 보면 됩니다. 최근에 생기는 올리브영 매장들은 200평이 넘는 매장도 있어요. 약국의 장점은 접근성과 약이나 건기식 그리고 화장품을 판다는 것이니까 제품 수가 많은 게 좋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종류의 물건 사입을 개인이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체인 약국으로 가게 될 건데 잘 모르면서 법인 약국이 어쩌고 그러는 젊은 약사들이 있는데 약사법에는 법인 약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인이 법인이 되고 체인을 가입한 약국들이 법인 약국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이런 과정에서 도매업체가 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보입니다. 큰돈 드는 대형 약국을 개국할 약사는 못 데려오니까 자기들 자본 투자해서 면대하는 느낌이고 이번에 개국을 준비하면서 체인 몇 개를 상담받았었는데 약국 체인의 한계점은 체인 간 거리 제한이 있는데 약국들이 다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사들이 처방 조제료만 생각하고 있고 체인이 일반 약 가격 협상을 주도적으로 하려면 체인 전체의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대형 약국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약국에 물건 집어넣고 그거 다 못 팔면 접으라는 뜻으로 보이던데 이 부분만 잘 해결해서 올리브영이랑 경쟁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약사 전망이 갑자기 좋아지게 될 거예요. 젊은 약사분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업은 답답한 부분을 해결할 때 돈을 버는 겁니다. 단 법을 위반해서 쉽게 하려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약사 전망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 위기를 기회로 잘 넘기면 약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